자,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국민은 여당을 심판했고요. 또 야당에서의 교통정리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을 보고 자, 한번 여당을 작살내 줄 거니까 너네 힘으로 저것들을 못 당하더라. 그러니까 국민이 나서서 한번 무조건 묻지마 심판을 할 거니까 이제 너네들도 좀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첫 여론조사의 그 마음의 일단을 드러냈는데요. 이재명이 24, 윤석열이 18, 이낙연이 10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4개 여론조사 제가 봤을 때 별로 신빙도가 없어 보이는 여론조사지만은 적어도 윤석열이가 7%나 떨어져서 이재명에게 6%나 밀리는 2등을 했다라는 것은 윤석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 일단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는 지난 3월 4일입니까? 총장직을 던지고 나와가지고 열화 같은 압도적 1위 40%가 넘는 지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9%가 하락했고 보수층에서도 14%가 하락했어요. 자, 활동을 안 해서 그렇다, 노출을 안 시켜서 그렇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지방선거 전까지 한 달 동안 윤석열이 한 행동을 보면 김영석 교수 만나고 이종찬이하고 그 아들 이철우 교수 만나고 그걸 중앙일보를 통해서 내비쳤고 사퇴 직후 조선일보한테 LH 투기에 대한 입장을 말했고 또 이 얼마 전에 4.7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성범죄 심판을 조선일보를 통해 말했고 또 지난 금요일 일주일 전 4월 2일에는 사전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돌리고 사전투표를 금요일날 한다고 예고까지 해놓고 금요일날 10시 반에 부침 모시고 나타나서 그냥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투표하고 어색하게 점심 먹으러 간다고 갔습니다. 자, 윤은 누가 보더라도 대선의 꿈을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준 거는 중앙일보를 통해 공개한 그 교수 2명 만난 거. 그런 교수를 만나는 행위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 윤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보수 지지층들은 불쾌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사람이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겨우 저 정도의 말밖에 하지 않는가. 그리고 문에게 감사한다. 문이 강경파에 둘러싸여 있다. 복수심은 없다. 여권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요. 그는 보수 진영의 자신에 대한 지지는 그냥 말뚝만 박아놔도 무조건 할 것처럼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LH 투기 발언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성범죄 심판이라는 거는 그거는 당시 오거돈과 박은순의 개인 행동에 대한 일탈에 대한 멘션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인데도 축소시켜서 그 무리비전 전직 시장 개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왜 그는 중요한 정치적 심판에 관한 문제를 정권 심판에 관한 문제를 개인적 행동으로 격화시켜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정권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싫다라는 자기 내막이 표출된 거죠.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한다고 예고해놓고 모여든 기자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저 사람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결국은 지지가 철회될 거고 내려갈 거다, 지지율이. 그리고 몇 번만 저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탈락하고 말 거다. 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은요, 이번에 이 7%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윤이 정치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또 나와서 세게 이야기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딴에는 정권 힘 빠질 때까지 시간 끌는 것인 줄 모르겠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이켜보고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면 하면 안 되죠. 치명적이지 않아서 한다면 정권과 맞서는 두려움을 버릴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윤은 도대체 용기가 있느냐 아니면 진영이 분명하냐. 사람이 싸움을 해도 나는 어느 편에 서서 누구와 싸운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지. 김종인 할배야 이쪽 저쪽을 넘나들면서 흥정만 맞으면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강꾼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저 사람은 어차피 대선갈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을 하겠다면서 저런 식으로 처신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자, 김종인이 윤석열이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라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입당해서는 자기 정치활동 영역을 확보하기 힘들 거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낮게 보고 본인이 자기 주변을 제대로 구성해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도 개별 입장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윤석열과 김종인 등의 사람의 처신을 보여주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김종인은 어제 오전까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오후에 채널A에 출연해서 윤석열이가 혼자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안 된다. 자기가 세력을 먼저 모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전까지 자기가 있던 당에 대해서 사실상 우물에 침을 뱉은 거죠. 자기가 저 당에 애정을 가졌으니까 대표를 했으면 그만뒀다고 그날 오후부터 냉정한 평론가처럼 말할 게 아니라 또 윤석열 기획과처럼 말할 게 아니라 그래도 큰 데 가서 진영을 분명히 해서 싸워야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윤과 김종인 같은 이쪽 저쪽 진영의식 없이 떠도는 정치꾼들의 한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이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라는데 동의하느냐니까 김종인은 그런 것 같아라고 말을 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과정에서 본인이 꿋꿋하게 주장을 굽히지 않고 피력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 사람이 공직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니냐.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단어가 윤의 브랜드처럼 돼버려서 윤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한번 만나자 하면 만나보겠다. 대통령 후보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내가 판단한다. 아직은 전혀 나와 접촉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과 접촉해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것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 김종인은 직업이 뭡니까? 대통령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이쪽 저쪽에 정당이 새가 기울면 그쪽에 가서 좀 올려주고 이쪽이 기울면 이쪽에 와서 올려주는 균형추입니까? 저 사람은요,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김종인이 아니라 빗자루를 갖다 놔도 비대위원장으로 이번에 이겼을 겁니다. 저는 윤석열이나 김종인이나 정치를 국민 앞에요 좀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자기 생각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리고 어느 진영인지 각을 분명히 세운다. 대한민국에서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서 포지션이 애매한 거는 권력과 관계에서 뭔가 덜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어정쩡한 거다. 한번 보세요. 옛날에 문국현이나 안철수 이러기까지 저렇게 중간에 서서 어정쩡하게 있던 사람들은 뭔가 명확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철수의 어정쩡함 뒤에 제가 이쪽 저쪽 걸쳐있는 안철수의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뭐 개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저런 포지션을 보이는 거는 개인의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의 어떤 순진함 때문도 아니고 결국은 권력과의 관계에서 윤석열이 처해져 있는 입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승민은 윤석열을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셨던 분이다. 견제 발언을 했어요. 자, 유승민 당신도 저도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잘 되라고 했지만 나중에 도저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정권은 심판받아야 된다 했지만은 유승민도 사실은 이런 말을 할 부분은 아니죠. 윤석열이 망해야 자기의 입지가 선다고 보고 유승민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을 만들어서 보수의 변화를 견인해서 그래서 이 사회가 서민의 개혁 가치에 걸맞게 변해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여기저기 다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쪽에도 신세 진바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겁니다. 하지만 유승민은 그러지는 않죠. 내가 누구한테 신세를 지고 덕을 받더라면 이렇게 말하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그의 동창과 대화를 나눈 윤석열의 진심이라는 책이 14일 출간돼요. 원래 대담집이라는 게 가장 빨리 만들 수 있고 품이 작게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왜 책을 쓰지 않고 대담집을 쓸까요? 자기가 책을 쓰려니까 책을 쓸 능력이 되지 않거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책 하나 쓰는 거요. 창작으로 쓰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스포 15조 책을 썼지만은 그 책을 쓰는데요. 전부가 이 제 창작입니다. 그래서 그 창작을 넣어서 거기에 따른 사회 현상들을 풀어가면서 끌고 가는 부분에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이 책을 쓰게 된다면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대필시키고 대필된 책은 그냥 이서나마나 하고 아니면 배담집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그냥 주고받는 이야기하고 그걸 제3자가 정리하고 사진 좀 섞어서 책 내는 게 그게 제일 쉬운 거죠. 그래서 조국도 오마이뉴스하고 뭐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대담집을 냈던 거고 안철수도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대담집을 낸 겁니다. 왜 대담집을 내느냐? 대담집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에 한계가요. 그래서 지난 추미애하고의 갈등 당시 윤석열이 친구에게 털어놓은 생각을 각종 사회 이슈에 관련된 생각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 전 연합뉴스 기자를 만나가지고 작년 9월에 나눈 이야기를 대담 형식으로 책에 담았다는 겁니다. 윤은 의회 중심주의, 의회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법치, 의회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런 말들이 나올 거고 그런다는데 제가 봤을 때 그가요. 이 변화하는 복잡한 시대 경제가 공황이 오고 있고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서민의 삶이 망가지고 코로나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이 시대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만을 말해서 시장 경제만을 말해서 먹혀들겠는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는 이 책 외에도 그의 일화 위인전을 또 곧 낸다고 합니다. 제가 윤석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그 실력으로는 기대난이니까 솔직히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한 달 동안 고민을 해보고 정치를 안 하는 게 어떻겠는가 권유를 합니다.